혹시 눈송이가 왜 항상 6개의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해바라기 씨앗이 어쩌다 완벽한 나선형 구조로 자라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은요? 더 나아가 고대 문명들이 서로 소통 없이도 놀라운 수학적 정확성으로 피라미드와 신전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단 하나의 개념, 바로 신성 기하학 (Sacred Geometry)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삼각형과 사각형을 배우는 학교 수업이 아닙니다. 신성 기하학은 우주가 형태와 숫자, 그리고 비율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 신성한 암호를 해독하기 위한 여정을 떠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현실을 이해하는 열쇠이자 고대의 지혜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 뇌가 찾기를 좋아하는 아름다운 우연의 일치일 뿐일까요? 자, 이제 신의 기하학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성 기하학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 이집트인, 인도인, 중국인들은 모두 특정한 기하학적 형태가 만물의 근간을 이룬다고 믿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세계가 5가지의 이상적인 입체 도형, 즉 플라톤의 입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들을 각각 오행과 연결지었습니다. 그의 스승인 피타고라스는 만물은 수다라고 선언하며 수학적 법칙이 행성뿐만 아니라 음악과 인간의 영혼까지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기하학은 단순히 과학이 아니라 창조주의 지혜를 깨닫는 신성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기하학을 물질계와 영적인 세계를 잇는 다리로 보았습니다. 신성 기하학의 기본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만약 보편적인 물리 법칙이 존재한다면 그 물리학이 작동하는 보편적인 패턴 역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바로 기하학적 형태를 띱니다. 이는 원자부터 은하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조화로운 청사진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선 이 모든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근본적인 아이디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위는 아래와 같다라는 헤르메스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거시적인 우주, 즉 전체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이 미시적인 세계, 다시 말해 인간, 세포, 원자 속에서도 정확히 반복됨을 의미합니다. 신성 기하학은 바로 이 원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핵 주변을 회전하는 전자를 가진 원자 모형을 보십시오. 이제 태양 주변을 회전하는 행성을 가진 태양계 모형을 보세요. 이 놀라운 유사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성 기하학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이것은 존재의 서로 다른 층에서 발현되는 동일한 기하학적, 에너지적 패턴입니다. 우리는 자연 속의 형태, 우리 몸의 구조, 그리고 크리스탈 내부의 패턴을 연구함으로써 저 멀리 있는 별과 은하계를 움직이는 근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모래알 하나부터 우주의 무한한 공간까지 모든 것을 설명하는 보편적인 창조의 언어를 탐구하는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성한 기하학에서 가장 처음이자 가장 근본적인 구성 요소를 찾는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원입니다. 문자가 생겨나기 훨씬 전부터 인류는 하늘에 떠 있는 완벽한 원, 즉 태양과 달을 숭배해 왔습니다. 원은 통합, 완전성, 그리고 무한을 상징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원주 위의 모든 점들이 중심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다는 사실은 원을 평등과 신성한 정의의 상징으로 만듭니다. 원은 공허 속에서 모든 방향으로 확장되는 하나의 점에서 비롯된 최초의 형태입니다. 영적인 전통에서 원은 신, 영원, 그리고 영링을 나타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최초의 생명 형태인 세포는 구형 치유싱 또는 원형 유엔형입니다. 행성, 별,
물방울, 심지어 우리 눈의 동공까지 모든 것은 이 이상적인 형태를 지향합니다. 원은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창조의 시작이자 모든 다른 형태의 잠재력을 담고 있는 완성의 상징인 것입니다. 두 개의 똑같은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원들을 서로의 중심이 상대방의 둘레에 정확히 놓이도록 겹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신성기하학에서 가장 신비롭고 강력한 형태 중 하나인 베시카 피스키스 미에시차 피치를 얻게 됩니다. 라틴어로 물고기의 불에를 뜻하는 이 상징은 눈, 아이 또는 씨앗, seed처럼 보입니다. 베시카 피스키스는 창조의 첫 번째 행위, 즉 하나의 통일성이 둘로 나뉘는 분리를 상징합니다. 빛과 어둠, 남성과 여성, 하늘과 땅처럼 이원성, 알유엔싱, 듀얼리티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 두 세계의 신성한 교차점입니다. 모든 다른 기하학적 형태들은 이 모양, 즉 우주의 자궁이라 불리는 이 근원으로부터 탄생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식이 되었지만 사실 이는 훨씬 더 오래되었으며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의 예술에서도 발견됩니다. 베시카 피스키스는 영혼이 물질로 들어오는 관문이자 포털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드러난 것으로 발현되는 통로인 셈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창조한 기하학입니다. 베시카 피스키스에서 시작된 창조의 과정을 계속 따라가 보면 다음 단계의 상징인 생명의 씨앗에 도달합니다. 생명의 씨앗은 동일한 직경을 가진 7개의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심에 하나의 원이 있고 나머지 6개의 원이 그 주위를 둘러싸며 중심에서 교차하는 형태입니다. 마치 꼬집처럼 보이는 이 문양은 세계의 여러 종교에서 언급되는 창조의 7일을 상징하며 여기서 각각의 원은 새로운 날, 즉 창조의 새로운 단계를 나타냅니다. 생명의 씨앗은 탄생, 풍요, 그리고 새로운 순환의 시작을 의미하는 보편적인 상징입니다. 놀랍게도 이 패턴은 자연의 미시적인 수준에서도 관찰됩니다. 수정란이 분열을 시작할 때 2개, 4개, 그리고 8개의 세포 단계를 거치면서 생명의 씨앗과 놀랍도록 흡사한 구조를 형성합니다. 고대인들은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주가 창조되는 과정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이 동일한 기하학적 법칙을 따른다는 명확한 증거로 여겼습니다. 생명의 씨앗과 같은 원리로 원을 계속해서 그려나가면 우리는 신성한 기하학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숭배받는 형태인 생명의 꽃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커다란 구 안에 19개의 겹치는 원이 포함된 복잡한 문양입니다. 이 상징은 우리 우주의 모든 가능한 기하학적 형태, 모든 수학적 법칙, 그리고 모든 물리 상수들을 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세상 만물이 창조된 근원적인 청사진인 셈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생명의 꽃 문양이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는 문화권들에서 지구상의 아주 다양한 곳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 아비도스의 오시리스 신전, 베이징의 자금성, 이스라엘의 고대 유대교 회당, 그리고 인도와 일본의 사원에서도 이 문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토록 복잡한 상징에 대해 알 수 있었을까요? 많은 이들에게 이는 현실의 구조에 대한 고대 지식이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복잡한 생명의 꽃 구조 안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패턴인 생명의 열매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전체 도형에서 선택된 13개의 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13개의 원은 창조의 여성적 측면으로 간주되며 모든 것이 발생하는 근간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잠재력을 활성화하려면 남성적 에너지, 즉 직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13개 원의 중심을 모두 직선으로 연결하면
완전히 새롭고 경이로운 형상인 메타트론의 정육면체를 얻게 됩니다. 이 도형은 대천사 메타트론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는 신비주의 가르침에서 하늘의 비밀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신의 서기로 여겨집니다. 메타트론의 정육면체는 창조의 지도로서 단일한 중심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모든 방향으로 확산되어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줍니다. 이는 부드럽고 직관적인 곡선, 즉 잠재력에서 명확하고 논리적인 직선 구조, 곧 현실화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메타트론 큐브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체 이 큐브가 이토록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큐브 안에 우리 3차원 현실의 근본적인 건축 블록인 5개의 플라톤 입체 플라토닉 솔리드가 마치 러시아 인형처럼 모두 중첩되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메타트론 큐브는 물질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기하학적 열쇠와 같습니다. 이 도형은 생명의 열매 Fruit of Life를 구성하는 9에스피르가 상징하는 여성적인 시작과 구들을 연결하는 직선이 나타내는 남성적인 시작을 모두 통합합니다. 따라서 이는 직관과 논리, 감정과 이성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비정가 에조테리스트들은 메타트론 큐브 명상을 통해 인간 내부의 에너지를 균형 있게 맞추고 우주의 조화로운 진동에 자신을 맞출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큐브는 하나의 통일된 근원에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수많은 형태의 다양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혼돈 뒤에 완벽한 질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메타트론의 큐브 안에 숨겨진 플라톤의 다면체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면체들은 모든 면과 모서리, 각도가 동일한 5가지의 독특한 3차원 도형입니다. 이 5가지는 정사면체, 4개의 삼각형면, 정육면체, 6개의 사각형면, 정팔면체, 8개의 삼각형면, 정십이면체, 12개의 오각형면, 그리고 정이십면체, 20개의 삼각형면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 5가지 형태가 우주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건축 블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다면체들을 5가지 원소와 연결지었습니다. 정사면체는 그 날카로운 형태 때문에 불과, 정육면체는 안정성 때문에 땅과, 정팔면체는 가벼워 보이는 특성 때문에 공기와 대응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선형인 전기십면체는 물과 연결되었습니다. 이들 중 가장 신비로운 정십이면체는 우주 자체를 이루는 에테르 이타, 즉 정신과 결부시켰습니다. 이것은 수학과 기하학을 사용하여 세상을 설명하려는 인류의 최초 시도 중 하나였으며 오늘날까지도 그 아름다움과 깊이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흔히 신의 비율 또는 황금 분할이라 불리는 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약 1.618의 값을 가지는 무리수이며 그리스 문자 파이프로 표기됩니다. 황금 비율의 독특함은 바로 이 수학적 정의에 있습니다. 어떤 선분을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전체 선분 길이와 긴 부분 길이의 비율이 긴 부분 길이와 짧은 부분 길이의 비율과 같아지는 값이 바로 파이풀입니다. 설명만 들으면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 비율은 자연과 예술 속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인간 신체의 비율, 줄기에 달린 잎의 배치, 앵무족의 껍데기의 구조, 심지어 DNA의 이중 나선 구조까지 이 모든 것이 황금 분할의 원리를 따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파르테논 신전을 건설할 때 이 비율을 적용했으며 러나르도 다빈치 역시 유명한 모나리자를 포함한 자신의 그림에 황금 비율을 활용했습니다. 황금 분할을 준수하여 만들어진 사물은 우리의 눈에 가장 조화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움의 수학적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금 분할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또 다른 유명한 수학적 수열이 있습니다. 바로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이 수열은 0과 1로 시작하며 이후의 모든 숫자는 바로 앞에 두 숫자를 더한 값으로 이루어집니다. 0, 1, 1, 2, 3, 5, 8, 13, 21 그리고 무한히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황금 분할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피보나치 수열에서 임의의 숫자를 그 바로 앞의 숫자로 나누면 그 결과값은 점점 더 파이 p 값, 즉 신성한 비율이라 불리는 그 숫자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더욱 경이로운 것은 이 수열이 자연에서 어떻게 발현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대부분 꽃잎의 개수가 바로 피보나치 수입니다. 해바라기의 씨앗 배열이나 솔방울의 비늘 배열 또한 특정한 나선을 형성하는데 이 나선의 개수 역시 피보나치 수에 해당합니다. 이 수열은 살아있는 자연 속에서 성장과 번식의 법칙을 설명해 줍니다. 이는 자연이 최고의 효율성과 조화를 추구하며 자신만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알고리즘인 셈입니다. 황금비와 피보나치 수열이 만났을 때 우리는 우주의 또 다른 근본적인 형태인 나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나선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바로 로그 나선 혹은 황금 나선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형태입니다. 이 황금 나선은 피보나치 수열에 해당하는 변의 길이를 가진 정사각형 안에 원호를 그려 넣음으로써 구성됩니다. 이 형태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성장하면서도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질 덕분에 나선은 진화, 성장, 그리고 무한한 발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선형 구조를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미세한 우리 DNA의 이중 나선 구조부터 우리 은하를 포함한 거대한 나선파를 가진 은하계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조개의 껍데기, 동물의 뿔, 회오리 바람, 허리케인, 심지어 먹이를 향해 하강하는 매의 비행 경로까지 이 모든 것이 황금 나선의 궤적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에너지의 움직임과 성장을 보여주는 보편적인 패턴입니다. 나선은 생명이 어떻게 끊임없이 근원으로 돌아가면서도 항상 새롭고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도넛이나 튜브처럼 생긴 모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성기하학에서는 이것을 토러스 토루스라고 부릅니다. 토러스는 에너지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형태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유지하고 조절하는 자립적인 시스템입니다. 에너지는 이 토러스 안에서 순환하며 흐릅니다. 한쪽 극에서 나와 표면을 따라 퍼진 후 다른 극을 통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이 순환 과정은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에너지장을 만들어냅니다. 과학자들은 사람 주변의 전자기장, 즉 우리의 오라와 태양 복사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지구의 자기권, 심지어 원자 주변의 장까지 모두 토러스 형태를 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이론에서는 전 우주 자체가 거대한 토러스 형태를 띠고 있다고 가정하기도 합니다. 이 형태는 사과부터 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안정적인 시스템을 위한 완벽한 모델입니다. 토러스는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고 스스로 끊임없이 순환하며 재생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고사리와 눈송이, 그리고 해안선. 이들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의 정답은 바로 프랙탈, F락탈입니다. 프랙탈은 서로 다른 스케일에서 자기 자신을 무한히 반복하는 기하학적 형태를 의미합니다. 프랙탈 이미지를 아무리 확대해도 전체 모습과 똑같은 패턴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유사성, self similarity의 원리입니다. 자연은 프랙탈 구조를 매우 선호합니다.
나무의 가지는 나무 전체의 축소판처럼 보이며 그 위에 작은 장아지들 역시 또 다른 미세한 복사본을 만들어냅니다. 인체의 혈관 시스템, 번개의 갈래, 산맥의 능선, 그리고 하늘의 구름까지. 이 모든 것이 프랙탈 구조를 따라 형성됩니다. 프랙탈은 자연이 매우 단순하고 반복적인 규칙을 통해 믿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대상을 창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성기하학의 관점에서 프랙탈은 위의 것이 아래의 것과 같다는 원리를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단 하나의 단순한 알고리즘이 무한한 다양성과 복잡성을 지닌 형태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이는 곧 혼돈과 질서가 동시에 존재하는 기하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건축가들은 가장 중요한 건축물을 지을 때 직관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신성한 기하학의 원리를 활용했습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들의 비례와 배치는 phi, 나 ppi 와 같은 수학적 상수들을 놀라운 정확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크기가 지구의 규모 및 자전 속도와 연관되어 있다고 전해질 정도입니다. 중세 유럽의 고딕 성당들은 생명의 꽃 패턴과 황금 비율을 기반으로 세워진, 그야말로 돌과 빛으로 빚어진 교향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치의 형태, 장미창의 배치, 그리고 전체적인 비례는 모두 내부에서 기도와 정신적 승화를 돕는 특별한 에너지 공간을 조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심지어 스톤헨지와 같은 고대의 거석 구조물들조차 천문학과 기하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줍니다. 고대인들에게 건축이란 단순히 건물을 짓는 행위를 넘어 지상의 천상의 조화를 재현하는 신성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신성기하학은 건축가뿐만 아니라 위대한 예술가들에게도 중요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예술과 과학이 조화롭게 발전했던 르네상스 시대에 이 현상은 특히나 두드러집니다. 러나르도 다 빈치는 모든 것에서 수학적 조화를 찾으려는 집념을 보였습니다. 그의 유명한 비트루비안 맨은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통일성을 상징하며 인간을 원과 정사각형 안에 완벽하게 담아낸 이상적인 인체 이미지입니다. 또한 그의 걸작들, 예를 들어 최후의 만찬이나 모나리자에서도 황금 비율이 적극적으로 사용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황금 비율은 시선을 사로잡고 질서와 아름다움의 느낌을 선사하는 완벽한 구도를 창조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당시 예술가들은 이러한 신성한 비율들을 사용함으로써 단순히 현실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이상적인 구조를 드러낸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곧 관람객을 신의 섭리에 대한 이해로 이끄는 행위였습니다. 예술은 이처럼 우주를 탐구하는 지식의 한 형태가 된 것입니다. 동양의 영적 수련에서 신성한 기하학은 만다라와 얀트라를 통해 그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one circle을 의미하는 만다라는 우주 전체를 상징하는 복잡한 기하학적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는 보통 중심점을 중심으로 동심원, 사각형, 그리고 다양한 상징들로 구성됩니다. 만다라를 만들거나 응시하는 행위 자체는 일종의 명상이며 의식을 집중시키고 내면의 중심과 연결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얀트라는 만달에 비해 더 단순한 기하학적 다이어그램으로 힌두교와 탄트리즘에서 명상과 신을 향한 예배를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얀트라 속의 모든 선과 형태는 깊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상들은 단순히 우주 에너지를 상징하는 것을 넘어 그 에너지를 직접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집니다. 얀틀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특정한 진동에 자신을 맞추고 원하는 자질들, 예를 들어 번영, 보호, 혹은 영적 깨달음을 삶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기하학을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스위스 과학자 한스젠니가 창시한 키마틱스 사이매틱스라는 학문은 소리와 진동이 물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합니다. 실험 방법은 매우 직관적입니다. 얇은 모래나 소금을 금속판 위에 뿌린 후 제너레이터를 이용해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금속판에 가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모래가 움직이면서 매우 복잡하고 완벽하게 대칭적인 기하학적 패턴으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소리의 주파수를 바꾸면 패턴은 즉시 변합니다. 이 패턴들은 신성기하학의 상징, 만다라, 혹은 우리가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합니다. 예를 들어 거북이 등껍질이나 규조류의 구조에서도 비슷한 형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주가 곧 진동이며 음악이라는 고대의 사상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신성기하학은 바로 이 우주적 교향곡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고유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며 이 주파수가 그 형태를 결정합니다. 신성한 기하학, Sacred Geometry 은 언뜻 들으면 고대 신비주의자들이나 예술가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 과학자들은 현실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이러한 원리들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자 물리학 퀀텀 피직스은 물질의 근본이 단단한 입자가 아니라 진동하는 에너지 장창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끈 이론 스트링 티어리은 모든 기본 입자들이 아주 작은 1차원적인 끈이며 이 끈의 진동이 세상의 모든 다양성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상호작용은 극도로 복잡한 기하학으로 설명됩니다. 생물학자들은 DNA 구조를 연구하면서 그 안에서 황금나선, 골든 스파이럴을 발견합니다. 결정학자들은 광물을 탐구하며 그 격자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익히 아는 플라톤의 다면체, 플라토닉 솔리드를 찾아냅니다. 결국 현대 과학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대 현자들이 말했던 것을 입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모든 것의 근본에는 기하학이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이것을 신성한 설계, 디바인 디자인, 대신 물리법칙, laws of physics 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참 흥미롭죠. 그렇다면 이 지식을 실제 생활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첫째,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꽃, 구름, 건축물에서 이런 패턴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더 이상 무질서한 대상들의 집합체가 아닌 하나로 연결되고 조화로운 시스템으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깨달음 자체가 이미 강력한 영적 수련이 됩니다. 둘째, 신성기하학의 상징들은 명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꽃, Flower of Life이나 메타트론 큐브, 메타트론스 큐브에 집중하는 것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창조적인 진동에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이러한 원리를 창작활동, 디자인, 심지어 정원을 설계할 때 적용하여 더욱 조화롭고 균형 잡힌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조차 이러한 보편적인 기하학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주와의 깊은 일체감은 물론 그 안에서 나의 위치를 명확히 아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학자와 신비주의자를 갈라놓는 핵심적인 질문에 도달합니다. 우주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이 놀라운 기하학적 형태들은 단지 불변의 수학적, 물리적 법칙의 결과물일까요? 생명체와 무생물의 형태가 단순히 물질을 조직하는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다르게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요? 물의 분자 구조 때문에 눈송이는 육각형을 띠고 조개 껍데기는 최적의 성장을 위해 나선형으로 자랍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 관점입니다. 아니면 이것이 어떤 고등지성, 의식 혹은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자신의 창조물에 예술가의 서명처럼
이 조화로운 원리들을 근간에 심어 놓았음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주는 하나의 생각이고 신성한 기하학은 그 생각을 표현하는 언어일지도 모릅니다.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수수께끼 속에 우주의 모든 매력이 담겨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단순한 원에서 복잡한 프랙탈까지 고대 철학자들의 가르침부터 현대 과학의 발견까지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기하학이 단지 아름다운 패턴의 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DNA 구조부터 은하계의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설명하는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숨겨진 창조의 청사진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우주는 결코 무질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혼란 뒤에는 깊고 헤아릴 수 없는 조화와 질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우리 자신이 이 기하학을 단순히 관찰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기하학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 머릿속의 모든 생각이 이 영원한 법칙에 따라 진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의 기하학이 살아 숨 쉬는 증거인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도 세상의 가장 깊은 비밀들을 함께 탐험해 나갑시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신성한 기하학의 수많은 상징들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울리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저 아름다운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정말 흥미롭게 읽어보겠습니다.